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닌 피고인 이재명으로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선 이후 첫 법원 출석인데요. 의원들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정치적 견해를 밝혔던 이 검찰 출석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나홀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신중한 이유, 이재명 본인과 민주당 운명까지 걸린 재판이기 때문이겠죠. 그 첫날 재판 모습 오늘 집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 출석 모습부터 보실까요? 우영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어 답변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뒤 멈추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재직대 김문기 소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선 이후 검찰에 3차례 출석한 적은 있지만 법원 출석은 처음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다음 대선 출마 여부가 걸려 있는 데다 당의 대선 자금 434억여 원 반환까지 걸려 있어 민주당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점심 식사 후 법정에 들어가면서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 출석 땐 검찰 통보 시각보다 1시간 50분 늦게 도착했지만 오늘은 조정된 출석 시각보다 10분 앞서 재판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이 싸워야 할 대상이라면 재판부는 본인의 운명을 쥐고 있는 만큼 최대한 몸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첫날부터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이 대표 측은 이 몰랐다는 발언은 만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친하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시각 자료를 띄워놓고 1시간가량 이 대표 혐의와 범죄 사실을 설명한 겁니다. 이 대표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라며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건 친하지 않다는 의미란 취지로 반박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 담당자였던 김 전 처장에게 대면 보고도 받고 공무로 여행까지 갔으면서 대선에 불리해질까 봐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했다는 검찰 주장에 맞섰습니다. 만난 사실이 있더라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발언이 생방송 상황에서의 즉흥적인 답변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 변호인들과 앉은 이 대표는 재판 내내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오전 재판을 마치기 전 할 말이 있냐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업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 말고는 최대한 말을 아낀 겁니다. 김문기 모른다 얘기하신 게 의견 개진이라는 이런 의견이신지. 검찰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낭독할 때 내내 눈을 감고 있었던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언급한 대목에선 변호인과 함께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출석 첫날부터 양측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대표, 평소라면 평일 업무 시간에 있어야 할 이곳에 오늘 낮에 오지 못했죠. 앞으로 재판이 계속되면 자주 비우게 될 텐데 대표직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당내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쌓이면서 당 지지율도 오늘 2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당이 이 대표와 전략적 거리 두기에 나서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서울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 절반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이 대표 첫 재판 출석 날 당 지도부는 재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여 공세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학폭 몰랐다면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단 단장으로서 자격 없는 거라 그만둬야 되겠죠. 김기현 후보는 당 대표 후보입니까?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재판에 따라가지 않은 것도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거리두기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비명계는 거리두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줄줄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둘러싼 사법적 의혹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예의주시하고 걱정 어린 그 생각들을 하고 있죠. 중도 성향 한 의원은 재판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에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는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절연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되면 검찰청사 주변은 지지자들의 구호와 노래로 뒤덮였었는데요. 오늘 이 대표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삼거리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구속을 외칩니다. 이재명은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정리하여야 한다. 반대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응수했습니다. 김건희 구속하라! 윤석열 사과하자! 오늘 법원 주변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경찰 추산 50명 남짓. 첫 공판이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총동원령까지 내려졌지만 앞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대 규모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성남FC 사건으로 성남지청 출석 당시엔 지지자들로 청사 진입로 주변이 마비되고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이 대표를 애워싸고 뒤를 따랐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로 서울중앙지검 출석 때도 지지자들 수백 명이 몰려 이 대표가 조사 전으로 감사 인사도 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지지자들이 고생한다며 집회 참석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고통받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상보단 차분했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길.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한 일보 후퇴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오늘 수원에서는 다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관련 혐의인데요. 자, 증인으로 나선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걸 2차례 직접 봤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김민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정 안에서 벌어진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박모 부회장. 오늘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회사 내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박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식사 자리에서 경기도랑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소문이 난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하는 걸 2차례 목격했다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 전화로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태영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 변호사비를 쌍방울그룹에서 대신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거. 방 부회장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다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재판을 받다 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 부회장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첫 재판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치부 김철중 법조팀 박건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첫 재판치고는 아주 치열했다면서요? 네, 보통 첫 재판에서는 좀 탐색전이 이뤄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보면요,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재판이 시작해서 이 휴정 시간을 포함해서 오늘 오후 5시 20분쯤에 재판이 끝났으니까 7시간 가까이 진행이 된 겁니다. 먼저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만 1시간 가까운 시간 썼고요. 이 대표의 이 혐의를 요약 정리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는데요. 보통 이게 주가 조작 사건 같은 복잡한 범죄에 대해서 이 재판부 이해를 도우려고 이런 방식 쓰는 경우 종종 있는데 비교적 쟁점이 간단했던 이번 재판에서 이렇게까지 한 건 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검찰에서 심혈을 기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 쳤는데요. 30장 가까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한번 짚어봐야죠. 네, 일단 고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청을 따랐다는 등 2가지입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 대통령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아니었냐, 바로 이것이죠. 오늘 재판에선 이 대표 측이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부분 혐의 반박이 있었고요. 백현동 부분은 다음 재판 이후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요. 이거 한번 살펴보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모른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 주장인데 이재명 대표 측은 아예 모른다, 이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네, 먼저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공개한 과거 이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문기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는지 보다는 안다,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는지 단독으로 만났는지 것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해석의 영역으로 사실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모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로 해외 출장 함께 간 적도 있고요. 골프도 같이 치고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대면 보고까지 하는 관계였는데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 휴대전화 번호 저장한 기록이 나왔는데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도 검찰은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가 된 무렵부터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한 걸 반박한 겁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 논리는 또 이거예요. 2018년 경기도지사 때도 비슷한 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무죄를 받았었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이 부분은요. 지금 다투고 있는 게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네. 이 대표의 발언이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대표 측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지난 2020년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당시 대법원은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발언들 역시 방송 출연 중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 죄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즉흥적이라서 죄가 안 된다는 주장. 검찰은 그런데 이번 건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이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물은 이유, 대장동 개발 내용을 이 지사가 파악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이었는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모른다 이렇게 답해버리면서요. 이후 대장동 관련 질문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봐 추가 질문을 차단하려고 이 대표가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박 기자가 쟁점이 다소 간단한 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증인을 많이 신청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2명입니다.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 8명이니까 5배나 많은 건데요. 현재 고 김문기 전 처장 유족,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고요. 이 증인 신문이 본격화되는 이달 말부터는 이 대표로선 다소 껄끄러운 증인들과 줄줄이 대면하는 상황 마주해야 합니다. 네, 김철중 기자의 첫날부터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세게 맞붙은 이유는 워낙 이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요. 먼저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고 국회의원직도 내놔야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줘야 하거든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 원을 모두 토해내면 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첫날 이제 재판을 받은 건데 종일 그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계속 좀 당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네, 일단 이 대표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사 역할을 잘했다고 항변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일이 있는데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만 해도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기는 했지만요. 5시간 넘게 재판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진다면 당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 채널A에서 생중계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마지막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당원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들의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토론 주요 장면을 홍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널A 주관으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윤심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우리 당의 당권 주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무수석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정무수석의 이런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뒤를 다 잘라버리시고 지금 왜곡을 하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윤한연대를 했다 이렇게 하시니 윤한연대, 윤핵관 이런 말 쓰지 마라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쓰실 결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미 썼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총선 리더십 공방도 벌였습니다. 큰 무대 경험 하시가 다 실패했잖아요. 3기 이래 최대의 크기의 정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울산 땅 의혹이 제기되자 고성도 오갔습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김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곧바로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다 드렸어요, 30호. 밸런스 게임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장제원 의원과 공천권을 나눌 수 있다고 했고 천하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철험회보다는 윤핵관과 한 방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지에서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하고는 사실은 안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윤핵관의 수장으로 이렇게 대척점에 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 초심이 있다면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시라.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8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오는 12일 결선 투표를 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독 공개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어제 검찰이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로 다음 날 포항의 죽도시장을 찾은 겁니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2월 한 달간 멈췄던 단독 공개 행보를 재개한 겁니다. 아니 저희 모자랄 거예요. 많이 먹어요. 김밥을 워낙 좋아하고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검찰이 어제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대한 기업 협찬이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낸 지 하루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로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의 기부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내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김 여사의 제3자 뇌물죄 의혹이라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함께 김 여사 특검까지 쌍특검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동시에 관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손에 든 게 뭘까요? 이문열 작가의 소설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오늘 전당대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소설을 인용했습니다. 자, 소설로도 유명하고 영화로도 나왔었고 한 시골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지만 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반장 엄석대가 권력으로 반 아이들을 포섭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죠. 전학생인 한병태는 처음에는 저항을 하지만 역시 엄석대에 길들여지고 마는데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담임 선생님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부터 정리하고 가자. 지금부터 1번부터 일어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석대의 잘못을 모두 숨김없이 털어놓도록 한다. 다른 애들한테는 치마를 들추겠고요. 저희 집이 과수원이라고 점심시간마다 과일을 갖고 오겠어요. 나쁜 짓이야 나쁜 짓은 모두 잘 시켰어요.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났을 때 엄석대는 몰락합니다. 그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들도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 전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소설 속에서는 못 그랬지만 한병태가 엄석대의 문제점을 좀 잘 지적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인 국민들이 힘을 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이준석계 후보들을 한병태로 지칭했습니다. 가장 관심은 그럼 엄석대가 누구냐 하는 거였는데요. 해석은 자유라고 하네요. 오늘 책 이야기만 했습니다. 연상하시는 인물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그건 개인의 생각을 다들 존중할 것입니다. 뭐 전당대회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담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준석식으로 살짝 뭐 실명은 피해가네요. 네, 친윤 김기현 후보는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엄석대가 이재명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SNS에 어찌 우리 당 대통령을 무렵의 엄석대에 비유하냐면서 이제 그만 자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이 아닌데 여름과일 수박은 뭐 제철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행사가 열렸거든요. 수박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를 부르는 멸칭이죠. 보니까 뭐 저기 있는 것들이 다 수박 같지는 않아요. 네, 자세히 보시면 수박 모양의 풍선이 더 많은데요. 지지자들은 저렇게 수박을 깨고 또 풍선을 흔들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고 소리쳤습니다. 수박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실망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다. 수박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국민을 변절하고 협박하는 홍위병이라면서 이른바 민주당 수박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저는 수박철이 아닌데 수박 깨기 한다는 자체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수박을 뭐로 깨겠습니까?
수박 명단,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거죠. 네, 체포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찾는다면서 지지자들이 공유하는 건데요. 수박으로 공격받은 의원들은 오늘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 시절에 대변을 했으니까 나는 비밀일 거라는 이런 낙인찍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욕하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고 정말 저도 같이 욕할 수 없잖아요. 당신도 수박이냐? 저 수박 잘 먹어요. 네, 수박.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 도대체 왜 이런 논쟁이 나옵니까? 근데 무슨 수박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 참 뭐 4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찾나 보죠. 지도부가 자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잘 안 먹히네요. 네, 성난 이 강성 지지층을 오히려 부추기는 발언도 있습니다. 저는 지지자들의 이 분노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지지자들의 분노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해하고 받아내야 된다. 소속 정당의 주인인 당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기억할 건 국회의원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라는 점이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채널A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미추홀구 전세 황제의 사기 사건, 30대 청춘의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피해 세입자였던 30대 남성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 잃고 전세금 날리고 대출이자 감당까지 어려워지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스티커가 붙은 현관문 위로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우편함에는 2월 수도요금 고지서가 꽂혀 있는데 납부 기한은 지난달 28일까지였습니다. 바로 그날 이곳에 살던 세입자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버티기 힘들다,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구속된 미추홀구 전세 황제 남모 씨의 전세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숨진 남성의 전세보증금은 7천만 원. 경매 처분 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 6,500만 원보다 단 500만 원이 더 많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출 최대 4년 연장과 긴급주거 지원을 약속했지만 해당 남성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전세 피해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게 발급이 안 된 겁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경매도 진행 중이라 요건이 안 된다는 게 전세 피해 지원센터 측 설명입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까지 1년이 남았어. 1년 지날 때까지 뭐 돈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요 이게. 말뿐이지 뭐 되는 게 없어요. 전세 황제에게 이름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도 나몰라라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리고 난 돈 없어. 너희들한테 해줄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의 통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미추홀구 전세 황제가 떼먹은 전세 보증금은 126억 원. 피해자만 163명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은 임대주택 외벽에 이 LH 로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비하 표현이나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H가 지은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렇게 벽면에 LH 로고가 크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한눈에 공공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는 탓에 마음고생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장나다 와서 손봐주고 뜻심을 잘 나오고 애기들이 유치원에 와서 사는데 유치원 끝나고 저기 가면 저 초등학교 가면 다 이사 가요. 안 살아요. 우리는 LH보다는 알잖아.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하냐고.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외벽에 LH 로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채널A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와 LH의 공공주택 품질 혁신 추진 방안에 따르면 신축은 물론 기존 임대주택도 아파트 측면 LH 로고를 지우고 단지 이름도 입주민이 선호하는 민간 브랜드나 거주자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짓습니다. 요새 뭐 아이들 학교 가거나 그러면 LH로 써있는 데를 다니는 애들하고 안 써있는 데를 다니는 애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좀 없는 게 낫죠.
신규 택지를 계획할 때 좋은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규모도 기존 17.2평에서 평균 20.5평형으로 늘립니다. 기존 복도식 임대주택 디자인도 계단식으로 바꿉니다. 정부 관계자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공공주택이 목표라며 조만간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음주운전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높이며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폐지 모아서 손수레 끌고 가던 80대 어르신을 포함해 8명이 다쳤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밤 11시쯤 검은색 SUV가 비상등을 켜더니 도로 한쪽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 옆으로 80대 할머니가 폐지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지나갑니다. 뒤로 행인 5명이 따르고 옆 건물에서 2명이 더 도로로 나오는 순간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더니 행인을 뒤에서 덮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행인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사고차는 반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고서도 수차례 꿀렁거리며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차량 후미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온 건 사고 후 20초가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삐용삐용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문을 열어봤는데 직접 보시면 구독자 토하고 있고 막 물리니까.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은 복강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80대 노인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은 데다 이렇게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어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경찰차 다 와 있고 사람들 엄청 많이 서 있어서 정문으로 못 나갈 정도. 저도 퇴근할 길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압이 많이. 차량 운전자는 20대 여성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도 동승자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화물차에서 술 상자가 도로로 쏟아지는 사고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치워준다는 미담에 가려졌지만 자칫 2차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반복되는지 또 해결책은 없는 건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에 깨진 맥주병들이 가득합니다. 25톤 화물차가 싣고 가던 맥주 상자 200여 개가 쏟아진 겁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도 트레일러에서 소주 상자 100여 개가 떨어져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제대로 결박하지 않거나 급하게 커브길을 돌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그렇죠. 무거운 상태에서 확 틀어버리면 구멍 한쪽으로 뚫리면서 그걸 못 이겨갖고 이게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게 웬만해서는 힘든데. 사고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일반 화물차는 물론 윙바디 같은 폐쇄형 적재함 화물차도 화물을 결박해 고정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화물 차량의 주류를 적재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짐을 싣고 적재함 하단에 달린 잠금 장치를 잠근 뒤 상단 덮개를 닫습니다. 그런데 내부 화물을 고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고정장치 설치 방식을 운전자 재량에 맡기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덮개가 없는 방식처럼 이렇게 그건 규정돼 있지가 않아요. 안전상은 반드시나 정부에서 고박에 대한 것을 표준화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실어야 돈을 번다는 생각에 과적까지 더해져 사고 위험은 더 커집니다.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겐 별 타격이 없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다면 경찰이 부과할 수 있는 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전부입니다. 단독사고고 물피사고라 종합보험이 있어서 형사처벌까지는 못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워주는 미담으로 치부할 게 아닌 결박 규정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고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SM을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경영권 분쟁에 변곡점이 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이브가 일단 승기를 잡게 됐다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정 싸움으로 번진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법원이 오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제3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카카오가 계획한 SM 지분율 9.05% 확보가 무산된 겁니다. 법원은 SM이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면서까지 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이수만 전 총괄 측은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로써 SM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완전한 승기를 잡게 된 셈입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14.8%를 확보해 이미 SM의 최대 주주입니다. 비록 지난 1일 마감된 공개 매수를 통해 15%를 갓 넘어 추가 지분 확보의 목표치는 실패했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오는 31일 열릴 SM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입니다. 한편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주가에 지출 규모가 대폭 늘어 쉽진 않지만 최대 주주를 위협할 무기가 됩니다. 공개 매수 등등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나 특히 이제 대주주들하고 연합 전선을 펴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오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인수 의도를 밝혔습니다. SM같이 훌륭한 회사가 좋은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지분 인수를 통해서 지배구조 문제를 대부분 다 해결했고 하이브는 향후 진행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 3이 두 번 겹치는 3월 3일, 오늘이 삼겹살 데이라죠. 이 돼지고기를 반값에 파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1.5톤 물량이 4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 청계광장 앞. 삼겹살 데이를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리자 수십 명의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시중 소비자 가격보다 60% 가까이 저렴한 돼지고기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마트에 가면 킬로당 2만 원이 넘는 삼겹살 가격이 단돈 1만 원. 서둘러서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가격이 싸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어요. 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불과 40분 만에 준비된 1.5톤 물량이 모두 동났습니다. 물량이 없어요. 속에서도 구매를 못하셔. 했더니 이렇게 금방 끝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싸고 맛있을 줄 알고 왔는데. 돼지고기를 반값에 파는 대형마트도 개점 전부터 문전성시입니다. 50% 세일을 해서 부담은 없습니다. 며칠 지인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 계획입니다. 평소에는 삼겹살이 요즘에 또 많이 비싸서 카드 할인 받고 하면은 한 50% 정도 싸게 사니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서. 최근 반값 한우 판매에 밀려 소비가 위축된 돼지고기 소비 진작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국제 곡물 가격과 해상 운임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사료 가격이 껑충 뛰자 최근 한돈 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농가가 입은 손실액만 2천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로 돼지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 줘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장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해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어려움을 겪는 한돈 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이 미국 무인 공격기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개됐습니다. 전략 폭격기도 함께 왔습니다. 열흘 뒤엔 역대 최장 기간으로 한미 대규모 연합 훈련이 실시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오늘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서 진행된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훈련에 미국 무인 공격기 리퍼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알카에다 2대 지도자를 사살할 때 사용한 바 있는 킬러 드론인 리퍼는 최장 14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정확하고 날카롭게 적을 제거하는 헬파이어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어 하늘의 암살자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10월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됐는데 우리나라에 전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한미가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공격기 고스트라이더의 훈련 장면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도 핵심 전략 자산을 전개하며 북한을 압박한 셈입니다. 리퍼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1B도 한반도에 왔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달 19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13일부터 11일간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실시 계획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중단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도 5년 만에 부활합니다. That have been defensive in nature. And so that's what we will continue to do this year and remain committed to our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한미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홍콩 중심가에 있는 고층 호텔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무려 1조 원 가까이 투자해 재건축을 하던 곳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커다란 불기둥이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불티가 사방에 날리고 불붙은 건물 잔해는 통째로 떨어집니다. 소방관의 물줄기가 휘어질 정도로 바람도 거세 화재 진압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시민들은 놀란 마음을 달래며 화재 현장을 지켜봅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11시쯤 홍콩 남부 번화가 침사 추이의 42층짜리 고급 호텔 재건축 현장에서 큰 불이 나 2명이 다치고 주민과 관광객 약 170명이 대피했습니다. 咁可能消防員要救嘅時候都有啲難度，咁同埋呢度海邊咧就啲風可能比較大啦，比較空曠，咁所以佢哋救火都應該係有啲難度咯，係咯嚇。 이 지역은 우리 교민 밀집 지역으로 한국 식당들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이게 폭죽놀이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막 그 따다다닥 빵빵 막 소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화재는 발생 9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 반쯤 진화된 가운데 홍콩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다만 쇼핑몰과 호텔, 상업용 시설이 몰려 있어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난 호텔 건물은 재건축 비용만 1조 원 가까이 들었으며 내년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아직 절반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미국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은 직장인이 있는 반면 출근 강제 법안까지 통과시키며 출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죠. 세계를 가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25살 타이 씨.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데 지난해 초부터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책상 옆에 주방이 있어 식사 시간 따로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출퇴근에 썼던 시간엔 운동을 합니다. It cuts like the commuting time. It probably like people get to work with their pets, or I feel like when you're in a better mood, you're more productive at work. That doesn't promote like, I guess, making connections, which really we're all trying to do. But aside from that, I don't really see any other cons. 거실 한켠에 사무 공간을 마련한 24살 제이크 씨는 재택근무 할 수 있는 회사에서만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For me in the future, yeah, I'm definitely going to want to have the option to at least work from home. I think it's definitely becoming more of a standard. A lot of the positions.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됐지만 미국 사무실 절반은 재택근무 중입니다. 미국의 사무실 점유율이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겁니다. 교외에 거주해 통근 시간이 길고 집이 넓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다 보니 미국에선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거리입니다. 각종 정부기관과의 접근성을 갖춘 데다 공무원 등의 유동인구가 많아서 황금상권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지금은 거리 곳곳에 이렇게 임대 중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사무실 공실률도 역대 최고인 20%에 달합니다. 활기차던 도심 상권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고 지방정부 세수도 줄었습니다. We need decisive action by the White House
to either get most federal workers back to the office. 지난달 미 하원에서는 연방정부 공무원은 재택근무가 아닌 출근을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5만 명이 소속된 연방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면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You're burning fewer fossil fuels. There's an undeniable environmental benefit. 미국 현지에선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어떤 근무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둘을 적절히 조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오늘 추위가 많이 풀렸네 싶으셨죠? 내일은 기온이 좀 더 올라서 맑고 포근한 봄날이 되겠습니다. 영하권에 머물던 아침 기온은 다시 영상권에 돌입하겠고요. 또 한낮엔 서울을 기준으로 최고 15도로 초봄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3도로 오늘보다 약 5도 높겠고요.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약 3도 높겠습니다. 날은 풀려도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추위가 물러나니 다시 공기가 탁해집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으로 미세먼지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야외에서도 마스크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메말라갑니다. 건조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 영동엔 강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주말 산행엔 산불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대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법원에 있었습니다. 당분간 격주로 금요일마다 반복될 일인데요.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나와도 2심 대법원까지 또 이어지겠죠.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등 검찰이 재판에 넘길 남은 의혹도 줄줄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평일에 국회 대신 법원에 있어야 하는 상황. 이 사법 리스크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잖아도 국회 일도 많이 안 하는데 이 리스크가 더 걱정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생 리스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